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개는 어떤 견종일까요?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를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한 도사견과 맞선 작은 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결이었죠.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는 자신보다 2배나 큰 상대 앞에서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작은 개의 주인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왜일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이 작은 개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마리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약혼자 루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뻔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길가에 쌓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산책하기 정말 좋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저와 루카 그리고 저희 반려견 오벨이 함께 집 앞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오벨은 한국에서 온 진돗개 믹스견인데 정말 특별한 아이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새로 이사온 이웃 도미닉과 그의 거대한 애완견 말로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말로는 체격이 정말 컸어요. 오벨보다 1.5배는 큰 몸집이었죠. 도미닉은 항상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도미닉은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말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자랑하듯 으스대고 다녔거든요. 몇 번은 말로가 다른 아이들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겨우 말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동네에서 제일 밝은 아이 케인이 한번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케인은 원래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우리 오벨을 보러 자주 놀러 오곤 했죠. 심지어 오벨을 위한 장난감도 직접 만들어 선물해줬을 정도로 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 착한 아이가 도미닉의 말로 때문에 겁에 질려 밖에 나오기도 불안해했다니 정말 화가 나고 있었죠. 사건이 일어난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와 오벨은 집 앞 인도에서 루카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이어폰을 끼고 걸어오는 루카가 보였죠. 루카는 늘 음악을 들으며 퇴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루카 뒤쪽에서 말로가 줄을 끊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미닉은 마치 줄을 제대로 잡지 못한 척하면서 말로를 따라오고 있었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루카, 조심해. 소리쳤지만 이어폰 때문인지 루카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흔들어대자 드디어 루카가 제 다급한 얼굴을 보고 뒤를 돌아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루카 바로 앞에 말로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고 있었고 루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도미닉은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말로를 붙잡았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루카는 화가 나서 항의했지만 도미닉은 그저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 오벨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얌전하던 오벨이 으르렁거리며 뒷발로 일어섰어요. 제가 목줄을 꽉 잡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오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오벨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벨이 먼 곳을 바라보더니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 목줄을 놓치고 말았죠. 오벨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도미닉과 말로가 있었어요. 도미닉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일부러 말로의 줄을 놓았어요. 그리고 말로에게 저 개를 혼내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체격 차이가 너무 커서 오벨이 다칠까봐 정말 걱정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벨은 전혀 겁먹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로와 대치하고 있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주저앉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오벨이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아이로 자랐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오벨과의 만남은 루카와 제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와 루카는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싶었거든요. 동거를 시작한 후에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됐어요. 둘 다 자녀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결혼식을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평생 신혼처럼 살자라는 약속도 했고요. 그렇게 동거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저희는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 빨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죠.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작은 일들이 쌓이다 보니 터져버린 거였어요. 3일 정도 말도 안 하고 지내다 보니 처음으로 이러다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며칠 후에 화해를 했어요. 그날 저녁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 부부도 자녀 계획 없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때 저와 루카 둘 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유기견 입양에 대해 알게 됐고 한국에서 온 아기 진돗개 믹스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주 보지 못한 견종을 키우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오벨이 저희 가족이 됐어요. 이름은 찰리로 지었다가 나중에 오벨로 바꿨는데 프랑스어로 발음하기 더 쉬워서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오벨은 정말 말랑말랑하고 귀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늠름해지더니 나중에는 약간 늑대처럼 변해갔어요. 애교는 많이 없었지만 한결같이 저와 루카를 따르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마치 든든한 보디가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오벨에게는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캠핑을 갔을 때 오벨이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한 곳을 응시하더니 짖으면서 달려갔어요. 자세히 보니 토끼나 뱀을 쫓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뱀과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봤죠. 알고 보니 진돗개는 서양에서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견종이더라고요.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진돗개를 자랑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하면 공원에서 인기 스타가 된 기분이에요. 줄이 풀린 불독이 우리 마당에 들어왔는데 우리 진돗개가 쫓아버렸어요. 공원에서 작은 개를 괴롭히는 큰 개를. 우리 진돗개가 짖어서 보호했어요.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죠. 훈련사에게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진돗개가 서양 견종이 아니다 보니 경험 있는 훈련사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 유튜브와 인터넷을 보며 직접 공부했죠. 진돗개는 공격성이 있고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지만 주인에게는 엄청난 충성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지키는 듯한 든든함이 바로 이 충성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키우면서 느낀 점은 진돗개가 정말 영리하다는 거였어요. 앉아, 기다려 같은 명령은 금방 배웠고 귀도 밝아서 집 근처에 누가 지나가면 바로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곤 했죠. 한 번은 산책 중에 오벨이 한 아이에게 짖어서 아이가 울었는데 그 후로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멈춰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미안해, 이제 조심할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심지어 저와 루카가 다툴 때면 마치 화해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양쪽을 번갈아 낑낑거리며 몸을 부비더니 제 옷을 잡아당겨 루카에게로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과일을 물어다 주기도 했고요. 때로는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덕분에 오벨은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흔히 보기 힘든 외모에 잘생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오벨이 얼마나 침착하고 의젓한지 칭찬했어요. 물론 쓰다듬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부분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지만요. 그래도 저희 옆에 꼭 붙어서 지키듯 있는 모습을 보면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어디서 입양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오벨이 동네의 인기 스타가 되면서 저희도 더 신경 써서 돌봤어요. 좋은 사료를 먹이고 털이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도록 관리했죠. 하루에 2번씩 산책하면서 충분한 운동을 시켰고 집에서도 많이 놀아줬어요. 오벨은 정말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됐어요. 그날의 싸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오벨이 말로에게 달려든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급하게 오베라 조심해 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미 두 마리 강아지 사이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됐어요. 말로는 체격이 훨씬 컸거든요. 헤비급 선수가 웰터급 선수와 싸우는 것처럼 체급 차이가 너무 났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벨은 전혀 겁먹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로와 마주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두 마리 강아지는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 상태에 들어갔어요.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소방서에 긴급히 전화를 하려고 폰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오벨이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갔어요. 그 순간 둘의 긴장 상태가 깨졌죠.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고 있었죠. 예상과 달리 도사견인 말로가 오벨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벨은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이리저리 뛰면서 말로의 다리를 물기도 하고 목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말로는 그 빠른 움직임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말로가 두세 번 상처를 입자 점점 움직임이 느려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제 제 걱정은 오벨이 다치는 것에서 말로를 물어 죽일까봐 걱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도미닉과 말로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을 생각하니 통쾌한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저도 도미닉처럼 걱정하는 척하면서 오벨아 돌아와. 조심해. 물어 죽이면 안 돼. 라고 외쳤어요. 도미닉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의 표정은 걱정이 아니라 화가 나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말로는 점점 더 많은 상처를 입으며 느려지고 있었고 오벨은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말로의 밑으로 파고들더니 목을 물어뜯었어요. 말로가 비명을 지르자 도미닉이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어요. 저리 가. 이 미친 개야. 당신 빨리 개 잡으라고. 솔직히 말하면 전 오벨을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도미닉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정말 큰 사고가 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목줄을 당기며 오벨을 불렀죠. 신기하게도 오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오벨의 입과 몸에는 핏자국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크게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모두 말로의 피였던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루카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루카는 오벨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오벨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면서 루카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설마 오벨이 나를 위해 복수해준 건 아닐까?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루카가 말로에게 위협받았을 때 오벨은 비록 멀리 있었지만 마치 자신에게 위협이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때 복수를 결심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벨이 안 다치고 이긴 것이 너무 다행이었고 저희는 오벨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도미닉은 저희만 보면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이제는 말로도 오벨을 보면 꼬리를 내리고 멀리 돌아가곤 했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벨의 용감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오벨처럼 용감한 강아지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해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케인도 다시 자신있게 밖에 나와 놀기 시작했고 오벨에게 더 많은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직접 경험했어요. 인터넷에서 읽었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었죠. 진돗개는 정말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개였어요. 그리고 오벨은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저희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벨의 활약은 계속됐거든요.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모두가 걱정하며 아이를 찾고 있을 때 오벨이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가려고 안달을 내더라고요. 저는 오벨의 행동이 이상해서 따라가 봤어요. 놀랍게도 오벨은 숲속 작은 오두막 근처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찾아냈어요. 그 일 이후로 오벨은 동네의 영웅이 됐어요. 사람들은 오벨을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심지어 간식도 가져다 주곤 했어요. 루카와 저는 오벨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오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가끔 상상해보면 정말 많은 것을 놓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벨은 저희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자 수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루카와 제 관계도 오벨 덕분에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오벨과의 사건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루카와 제 사이가 더 돈독해졌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는 오벨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오벨 같은 강아지는 어디서 입양할 수 있냐고 자주 물어보곤 했죠.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설명하면 모두들 신기해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덕분에 저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당신네 집 강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손자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한다면서 어떤 품종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진돗개를 추천했죠. 물론 진돗개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엘의 관점에서 보면 오벨이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오벨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었어요 라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죠. 정말 그랬거든요. 오벨의 충성심과 용기는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벨의 일상을 기록하는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벨이 보여준 사랑의 순간들, 용기 있는 행동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한 소소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일기는 나중에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며 위안을 얻곤 했죠. 오벨은 계속해서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어느 날 공원에 산책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보니 길 잃은 고양이와 싸우고 있는 다른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오벨은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고양이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싸움을 말리면서도 다른 강아지들을 위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강아지는 처음 봐요. 오벨은 정말 특별해요라며 감탄했죠. 저도 오벨의 행동에 놀라고 있었어요.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루카도 오벨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오벨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고 주말이면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루카는 오벨이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정말 행운이야.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이라고 자주 말했어요. 그의 말대로였어요. 오벨은 저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지난주에는 동네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는데 오벨도 함께 참여했어요. 놀랍게도 축제위원회에서 오벨에게 동네의 영웅상을 수여했어요. 물론 진짜 상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직접 만든 귀여운 메달을 오벨의 목에 걸어주었죠. 오벨은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오벨은 단순히 귀여운 애완동물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때로는 선생님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인내심, 용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것들이요. 가끔은 오벨이 저희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 웃음이 나기도 해요. 루카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오벨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게 와서 낑낑거리며 밥을 차려야 한다고 알려주곤 했죠. 마치 루카가 곧 올 거니까 저녁 준비해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희는 오벨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바닷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벨이 바다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기대되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 겁을 먹겠지만 곧 신나게 파도와 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저는 가끔 그날의 사건을 떠올려요. 도미닉과 말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오벨의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우리 삶에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도미닉도 그 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거만한 태도로 동네를 활보하지 않고 말로에게도 더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도 그날의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말해요. 진돗개는 정말 최고의 반려견이에요. 그리고 오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매력을 전하고 있죠. 물론 모든 진돗개가 오벨처럼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희 오벨은 정말 특별한 아이랍니다. 저와 루카, 그리고 오벨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모험과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벨 같은 든든한 가족을 만나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프랑스에서 빛난 진돗개의 용맹함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란 무엇일까요? 진돗개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보다 큰 상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이런 헌신적인 마음은 우리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때로는 낯선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진돗개의 용기와 지혜는 그 어떤 큰 개보다 뛰어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외적인 모습이나 조건보다 내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때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용기와 지혜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숨겨진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진돗개처럼 우리 안에도 특별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